자, 안녕하세요. 규현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150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는요, 합성어예요.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신에너지는 뭐고 재생에너지는 뭐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신에너지는 말 그대로 기존에는 없었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국가마다 이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엇을 신에너지로 정의를 하고 있냐. 첫 번째는 수소에너지. 간단하게 그냥 수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료전지. 그리고 세 번째 석탄의 액화가스와 석탄을 액체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체 상태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겠죠. 석탄의 액화 및 가스와 우리가 이 세 가지를요 신에너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생에너지, 말 그대로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의 무한하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뭐가 있냐? 첫 번째 태양열, 그 다음에 태양광, 합쳐가지고 태양에너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파력, 조력. 참고로 파력과 조력을 합쳐가지고 해양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폐기물. 우리가 얘네들을요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부터 다루게 될 건데,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의 장단점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공통적인 장점은 이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얘들은 일반적으로 친환경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도 물론 존재를 하긴 하거든요.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발전 과정에서 보통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고갈 염려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공통적인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공통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부분이요 이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열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밤에는 발전 못하죠. 그리고 겨울철에 발전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날씨라든가 아니면은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를 다른 말로 하자면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 예외 있어요. 조력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날씨나 계절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밀물과 썰물로 발전하는 건데, 밀물과 썰물은요 12시간 25분 간격으로 발생하는 거라서요.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해도 되는데,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단점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발 비용 같은 게 비싸고요. 설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개발 비용이 비싸고, 일반적으로 효율이 안 좋습니다. 물론 개 중에서도요 이제 효율이 좋은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역시 그냥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냥 뭉뚱그려서 단점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장단점은요 뒤에서 예의 장단점, 예의 장단점 이런 식으로 다룰 거니까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왜 필요한 건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이랑 핵 발전이요. 전체 전력의 이제 90%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네 두 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죠? 언젠간 고갈될 자원이고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겠죠. 뭐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많이 발생시키고 핵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핵 폐기물 처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대체를 해야지 우리가 지구에서 인류라고 하는 종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생존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51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신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신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중에서 우리는 뭐만 다룰 거냐면요.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연료전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때 쓰이는 연료는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수소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탄올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료들을요 뭐 시킬 거냐면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요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 그리고 장단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소연료전지는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여기 이런 식으로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요 전극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한쪽에는요 수소를 넣을 수 있고요, 한쪽에는 산소 또는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전극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전극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구 같은 거를 매달아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쪽으로는요 수소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전극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연료 전극, 연료를 투입하고 있다라고 해서 연료 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뭘 집어넣냐면요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굳이 산소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차피 대기 중에 21%가 산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를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여기를요 공기전극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는 뭘 채워놓냐면요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쉽도록 전해질을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를 한번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료 전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내가 투입한 이 수소기체가 뭐로 분해가 되냐면요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로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 부른다? 산화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고 있는 전극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산화전극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당연히 항상 기억하시죠. 그렇죠? 산화랑 환원은 동시라한다. 즉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가 어디를 통해서 외부 도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이쪽에 있는 물질 정확하게는 산소가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전자를 얻는 반응을 뭐라 불렀고요? 환원이라고 불렀고요. 환원이 일어나고 있는 전극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환원전극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니? 전자가 튀어나오는 극이 무슨 극이죠? 전자라고 하는 건 전지에 어디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간다라고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수소를 공급해주는 극이 무슨 극이다? 마이너스 극.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공기를 공급해주는 쪽이 무슨 극이다? 플러스 극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해질에 녹아 들어가는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요 어디를 통해서? 이 가운데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동해 가지고요 이쪽은요 수소 이온과 넘어온 전자랑 산소가 다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물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되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한번 정의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죠? 내가 공급해준 수소 기체가 이런 식으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뽀개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요, 무슨 일 벌어진다라고 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랑 그 다음에 내가 이쪽에서 공급해준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하게 돼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은요, 전체 반응은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랑 누구를 공급해 줘가지고요. 수소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1개를 공급해 줘가지고요. 물 분자 2개를 만드는 반응이 이게 전체 반응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는 이렇게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원리였다.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발전 방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세요. 이거 전자기도 아니죠? 산화환원 반응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는요. 세기랑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즉 직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전지라고 하는 단어 붙는 순간 그냥 직류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네, 발전기는요. 세기랑 방향이 바뀌는 전류, 즉 교류를 만드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 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기억하시지?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뭐다?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류는 왼쪽으로 흐른다라는 거, 이거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리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소연료전지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장점은요. 첫 번째, 일단 이제 발전 과정에서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친환경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 오염 물질 같은 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친환경적이죠.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게 지구에 굉장히 풍부하게 있잖아. 어디 있어요? 물에 들어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수소가.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고갈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전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제 연료에 화학 에너지를요. 곧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잖아.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이 여러 단계에서 걸쳐서 일어날 경우는요. 에너지 손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 얘는요.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함으로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거의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효율이 좋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장점이 되고요. 자, 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요. 수소를 얻는 게 꽤나 어렵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세요, 선생님? 아까 전에 수소는 지구에 풍부하다면서요.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자, 지구에 수소라고 하는 원소는 풍부하지만 수소 기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소 기체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랑 산소를 얻는 거죠. 이 물을 분해할 때 보통 뭘 쓴다? 전기 에너지를 쓰는 전기 분해를 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지 않니?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전기를 쓰겠다고? 이상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 수소를 얻는 기술이요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효율이 지금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빛에너지 같은 거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광분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기를 어떻게 뭐 풍력 발전 같은 걸로 얻은 전기 에너지를 뭐 쓴다라면은 뭐 괜찮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요. 아니 풍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그냥 쓰면 되지 뭐하러 수소로 만들어 그걸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얻는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아니면은 수소는요 뭐가 또 힘드냐면요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소를 얻기 힘들고요. 힘들다라는 말은 조금 표현이 그렇네요. 그렇죠? 수소를 얻는 게 이렇게 효율이 나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저장과 운반이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수소는 폭발성 기체거든요. 폭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위험하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운반하려면요. 어떤 상태가 좋냐면요. 액체나 고체 상태가 운반하기가 편합니다. 기체 상태의 물질은요. 운반이 어렵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천연가스. 그래서 보통 운반을 할 때는 그 천연가스를요. 압축해가지고요.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들죠. 그래서 그 얘네들을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를 해가지고 LNG 형태로 운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수소를 얻는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과 운반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이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게 조금 힘들겠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요 뭐랑 한 세트로 나오냐면요 물의 전기분해랑 같이 세트로 나오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를 하잖아. 근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뭐 거기 책에 적혀 있듯이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뭐 화학 반응식 그런 거 암기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물을 분해하면은요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나오게 되는데 각각이 어떤 극에서 얻어지는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 분해할 때 무슨 극에서 얻어진다?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무슨 극? 플러스 극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다만 순수한 물은요 전기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첨가해 주냐? 전해질을 첨가해 줍니다. 전기가 잘 흐를수록 전기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인 전해질을 첨가해 주는데 보통 전해질로 누굴 쓰냐면요 황산 나트륨이라든지 수산화 나트륨 뭐 이런 물질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해질 넣어준다라는 거. 그렇죠? 황산 나트륨 넣어주는 까닭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수소기체인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색깔도 냄새도 없는데 불씨 가까이 되면요 펑하고 터지죠. 그렇죠? 산소기체 어떻게 확인하나요? 색깔이랑 냄새 없는데 꺼져가는 불을 갖다 대면은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소인지 산소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151페이지에 있는 대표자료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은 수소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1번 A는 마이너스 극이냐 라고 물었는데요. 자, A 같은 경우는 뭘 넣어주고 있죠? 수소를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수소를 넣어주는 극이 우리가 뭐라 불렀다?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죠.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요 A냐 B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전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스몰 a, 스몰 b가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수소 전극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전자가 튀어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 내가 지금 그린 건 뭐다? 전자의 이동 방향이죠. 근데 전자의 이동 방향이랑 전류 방향이랑 뭐라고요? 반대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요 B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번 전해질을 통해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물질의 화학식을 쓰라고 했는데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은 누구다? 수소 이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H+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료전지 잘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152페이지랑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다? 태양 광발전이죠. 자,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요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제 발전을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라고 부르고요. 자, 태양광 발전을 이제 우리가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태양 전지라고 불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하면은요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자, 태양 전지의 구조 한번 볼까요? 자, 태양 전지는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를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하를 모을 수 있는요, 전극을 이런 식으로 설치한 장치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일단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태양빛을요 때려줘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N형 반도체 쪽입니다. 예, 빛을요 N형 반도체 쪽으로 때려줘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N형 반도체 쪽으로 빛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요 이쪽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전자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리가 뭐냐면요 태양광 발전의 원리, 반도체나 금속에 빛을 때려주게 되면요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원리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 발전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발전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자기 유도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뭐 만든다? 직류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빛에너지 때려주게 되면요.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전자가 발생하죠. 근데 이 PN 접합면 있죠? P랑 N이랑 붙어있는 면, PN 접합면에서 전자만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 같이 튀어나온다. 이런 식으로 양공도 같이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전자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참고로 PN 접합면에는요. 역방향 전기장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전자가 넘어가질 못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전자 이쪽으로 못 넘어간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생된 전자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 점점점 쌓이다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전극에 모여들게 되고요. 그 외부 전선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전구에서 이제 빛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요 반대라고 하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형 반도체 쪽에다가 빛을 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PN 접합면에서 전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전자가 전극에 모인 다음에 이제 외부 도선을 통해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요 빛 에너지를요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우리가 태양 전지라고 부르고, 이제 태양 전지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냐면요 셀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묶어서 이제 모듈을 만들고요. 모듈 묶어서 어레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면서 대규모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을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이랑 단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장점 같은 경우는요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있죠?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생략할게요. 추가적인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얘가 이제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요 새들이 똥 싸면은요 분명 효율이 낮아지겠죠. 그런 걸 조금 닦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이 깁니다. 태양전지의 수명이 길어가지고요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이게죠. 그렇죠? 당연히요. 밤에는 발전 못하죠.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태양의 고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발전량이 감소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날씨와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이제 얘가 반사되는 빛, 반사된 빛이 이제 주변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는요, 친환경적인데, 근데 태양 전지를 생산할 때, 이거 반도체 만들 때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환경 오염 같은 거를 이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넓은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태양 전지를요, 이제 사막 같은 데다가 쫙 깔아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넓은 설치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거. 대규모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제 단점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태양전지 이제 구매할 때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설치 비용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든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태양열 발전. 자, 아예 다릅니다, 그렇죠. 태양 광발전은 빛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죠. 태양 열발전은 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볼록 렌즈라든지 오목거울 같은 빛을 모아주는 장치로요. 물을 끓여요. 오케이? 그러면 그 끓인 물로 뭘 할까? 나머지는 화력 발전이랑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끓인 물로 이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당연히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의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기 뭐야, 일단은 이제 발전 과정에서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게 발생을 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 그리고 고갈 염려 없죠. 그렇죠? 거의 무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자, 태양 광발전은요.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고 했는데 태양 열발전은요. 그 터빈을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 역시 태양광 발전의 단점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넓은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대규모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얘는 뭐 빛반사 같은 건 없지만 아까도 말했듯이요. 자, 유지랑 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요런 게 태양열 발전의 이제 단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조력 발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력 발전은요, 말 그대로 밀물과 썰물, 조력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걸 우리가 조력 발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밀물과 썰물의 그 높이 차이 있죠? 우리가 그런 걸 의식한 말로 조차라고 부르는데 그 조차가 큰 지역에다가 뭘 설치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댐을 건설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밀물이 들어올 때 이제 수문을 가둬둡니다. 그러면은 밀물일 때 가둬두면은요. 요렇게 수면 높이가 높아졌다가
자, 썰물일 때, 밀물일 때는 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받아들이고요. 썰물일 때는요, 이거를요, 수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안에 있는 물은 갇히는데 밖에 있는 물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겠죠? 예, 그래서 밀물일 때랑 썰물일 때의 높이 차이.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런다? 간단하게는 조차. 뭐의 줄임말이다? 조수간만의 차. 그리고 이제 이 물의 높이 차이가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위치 에너지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 그럼 뭐 하겠니? 이제부터 수문을 열어가지고요. 물이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뭘 돌린다? 터빈을 돌린다. 라고 하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력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로 발전하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의 흐름으로 발전하는 건 그건 조류발전이라 불러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력발전은 높이 차이로 발전하는 거. 밀물과 썰물의 흐름으로 발전하는 건 조류발전.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리는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장단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고요? 밀물이랑 썰물은요, 12시간 25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석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발전량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거가 하나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조력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로 발전이 가능해요. 전기에너지를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력발전소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나라 그 시화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화호 조력발전소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대 규모 발전소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이 이 조차 굉장히 큰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다만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떤 단점이 있냐? 이 댐 건설할 때요, 주변이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보니까요, 썰물로 빠져나갔을 때는 보통 갯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갯벌 같은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파괴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설치 비용 같은 경우도 많이 들고. 설치하는데도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설치 장소도 제한적이죠.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서만 설치할 수 있잖아. 동해안 같은 경우는 이걸 설치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치 장소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파력발전으로 가볼까요? 자, 말 그대로 파력발전, 파도의 힘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파력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강하게 치는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파력발전소를 건설을 합니다. 자, 원리는 뭐냐?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이 이렇게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 파도가 치잖아? 그러면은 파도가 치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공기를요, 압축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공기가 압축이 되게 되면은요, 기압이 세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압력이 세지면서 고기압 되고요. 그거 알죠? 공기라고 하는 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압축된 공기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뭘 돌린다? 터빈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발전하는 방식을요, 우리가 파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파력 발전의 장점 한번 볼까요? 자, 파력 발전의 장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얘는요, 소규모로 건설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작은 규모로 여러 군데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뭐로도 활용할 수 있냐면요, 방파제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파도 센 곳에서는요, 파도가 이렇게 막 들어오지 못하게 방파제 건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방파제 뭐 있어? 이제 네 발 달린 거 있잖아. 그림이 왜 이래? 그림이 이상해,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네 발 달린 걸 테트라포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걸 건설하는데 얘를 그 방파제로 대신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예. 자, 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 당연히 날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파도가 언제 세게 치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소리는 전력량을요 예측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하도 파도가 때리다 보니까요 이게 금방 풍화 침식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구성이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력 발전의 단점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수력 발전 볼까요? 뭐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기 유도 단원에서도요 우리가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강물이 흐르는 곳 있죠, 그렇죠? 강물이 흐르는 곳에다가 뭘 설치한다? 댐을 건설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댐을 건설하면요 점점점 물의 높이가 뭐하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높은 곳에 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우리가 이것을 위치 에너지라 부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이 차다 보면은요 이 물을요 떨어뜨리면서요 그 떨어지는 물로요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수력 발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장단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장점 같은 경우는요, 그 신재생 에너지의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요, 물이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갈 염려가 없고,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나 대기 오염 물질, 이산화탄소 이런 게 거의 발생을 하지 않죠. 친환경적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 얘도 어쨌든 간에 조력발전소처럼요 댐을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제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설치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역시 이 댐 건설하면서 주변에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가뭄 같은 거 생기면은요 이제 발전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량을 예측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야?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계절에도 영향 많이 받겠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비가 거의 안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나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단점이 되겠죠. 당연히 강가 근처에만 건설할 수 있으니까 뭐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다. 뭐 이런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풍력 발전. 자, 말 그대로 바람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제 설치를 하고요. 여기다가 기어 박스 같은 걸 연결한 다음에 바람의 힘으로 이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프로펠러랑 연결된 기어 박스까지 같이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기어 박스는 당연히 발전기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람의 힘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풍력 발전이 가지는 장단점 볼까요? 네. 역시 장점 같은 경우는요 똑같습니다. 역시 고갈 염려 없고,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 장점 중에 하나만 더 적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되게 구조가 단순하죠. 그렇죠? 프로펠러랑 기어 박스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설치 비용은 저렴합니다. 당연히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게 걸리고요. 그렇죠? 요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단점도 많은 거죠. 그렇죠? 자, 대표적인 단점 당연하게도 얘도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바람이 센 날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바람이 약한 날은 전기 에너지를 못 만들면서 발전량을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태풍처럼요, 너무 이제 강한 바람이 불잖아? 그러면요, 풍력발전소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너무 강한 바람은요, 오히려 발전기를요, 과열시켜가지고요, 오히려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로 설치 장소도 제한적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근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은 어디냐면요. 해륙풍이 부는 이제 해안가 근처, 그 다음에 산곡풍이 부는 산 근처, 이런 데에 보통 많이 설치하게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음 피해가 주변에 있을 수 있다. 프로펠러 같은 거 돌아가면서 이제 소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열 발전. 말 그대로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이용해서 뭐 한다?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로 터빈을 돌린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하 내부에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이제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면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열을 이용해가지고요. 이걸로 뭘 해가지고요. 물을 끓여가지고요. 그걸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하는 방식, 우리가 이것을 지열 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 이용한 발전이겠죠. 그렇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 볼까요? 그렇죠? 네. 자, 장점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날씨의 영향을 잘 받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장점은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라는 거. 요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뭐 고갈 염려 없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가 이 발전 과정에서 물론 전기 에너지도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때 물을 데우잖아요. 그렇죠? 그 물을 데운 걸로 뭘 공급할 수 있어요? 온수를 공급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도 할 수 있다? 난방에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온수나 난방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글씨 잘 보이나? 너무 구석까지 왔어. 네. 자, 반면 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이런 장소가 지구에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적절한 장소를 찾는데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뭐 설치하는데도 이제 발전소 설치하는데도 비용 많이 들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요런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지열 발전소에. 그렇죠?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볼까요? 예, 바이오 에너지.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가 뭐야? 바이올로지. 생명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를 이용해가지고요.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옥수수 엄청 많이 생산하는 거 알죠? 근데 그 옥수수를요, 물론 가축을 기를 때도 쓰기도 하지만 이제 많은 양이 뭘로 쓰인다?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옥수수 같은 거를 발효시키면요, 뭘 얻을 수 있냐면요, 에탄올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뭘로 쓸 수 있다? 연료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를 이용한 에너지, 이걸 바이오 에너지라 부르고요. 얘를 이제 연소시켜가지고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터빈 돌리면은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석탄을 태우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에탄올 같은 거를 태우는 쪽이요, 조금 더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장점 중 하나가 되겠죠. 다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요, 결과적으로 얘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르는데 시간 걸리고요. 얘를 기르려면 뭐가 필요해? 넓은 이제 면적이 필요할 거 아니야. 농지 면적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데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에너지의 장단점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폐기물 에너지. 우리가 생활 쓰레기가 이제 있겠죠. 그렇죠? 또는 뭐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공업용 쓰레기, 산업 쓰레기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애들을요, 우리가 땅에 묻잖아? 우리 그걸 매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매립을 하게 되면은요,
주변에 이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폐기물을 뭐 시킨다? 역시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폐기물을요, 태우게 되면은요, 그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겠죠? 폐기물을 태우면서, 폐기물을 줄이면서 동시에 전기 에너지도 얻을 수 있으니까. 다만 이때 단점이 생기는 거죠. 폐기물을 연소할 때 이제 대기 오염 물질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강한 독성 물질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게 대기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단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폐기물 에너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장단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다뤄봤는데 뭐 이거 말고도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핵발전을요, 이제 핵 분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가 태양 에너지 다룬에서 했었죠.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한번 개발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핵융합이 뭐죠? 대표적으로 4개의 수소를 이용해서 1개의 헬륨을 만들거나, 오케이? 이건 근데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서 지구에서 일으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해서 중수소랑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충돌시키면은요, 뭘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헬륨과 중성자 하나 튀어나오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질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물 끓여가지고 터빈 돌리는 발전을 우리가 핵융합 발전이라고 부르는데 인공 핵융합 반응으로. 그렇죠? 자, 반응 결과물이 뭐다? 헬륨 기체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때요? 그나마 핵 분열 발전에 비하면은요. 우리가 핵 폐기물 같은 게 덜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은요, 아마 이런 거 다 쓸모 없어질 겁니다. 전기 에너지 이제부터 엄청 싸질 거예요. 그렇죠? 핵융합 반응 같은 거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거를 쓰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번 단원에서 얘기했는데 영국의 베드제드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시가 존재를 한다. 참고로 그 베드제드 같은 경우는요. 그 자동차를 이제 가솔린 자동차 있죠. 화석연료로 굴러가는 자동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못 타요. 그리고 이제 보행권이 누구한테 있냐면요. 자전거나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제 먼저가 아니다. 사람이랑 자전거가 먼저다. 예, 그게 무슨 말이야? 꼬우면 너도 자동차 타지 마. 이런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예,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별거 없습니다. 장단점 보이시죠? 잘 정리해서 그냥 암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렇게 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발전이냐 아니냐로 문제가 같이 섞여서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이거 알아야 돼. 전자기 유도 아닙니다. 안 전자기 유도. 그렇죠? 두 가지는 그렇죠? 나머지는 싹 다 전자기 유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통합과학 1이랑도 연결할 수 있는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인가요? 아니면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인가요? 조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인가요? 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뻔하죠? 이런 건 당연히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조력 에너지 그리고 어디 갔어? 얘 같은 경우는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섞여서 낼 수 있으니까 문제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공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 남았죠. 그렇죠? 과학기술의 활용 그리고 걔네들이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회적 쟁점 마지막 단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